RPM이야 뭐 이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학력평가 7번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ln 그 x제곱부터 x4제곱부터 해서 짝수 이렇게 더한 거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를 fx로 처리하는 게 얘를 fx라고 번역하는 게 핵심인 거야. 얘를 fx라고 번역해버리면 주어진 친구가 x-1분의 fx 빼기 이제 f1이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를 찾는 그런 형태입니다. 치환. 수투에서 했던 치환에 대한 메시지였고. 아니 솔직히 이제 뭐 약간 역함수 미분법이 좀 너무 자주 나왔다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 역함수 미분법이 좀 너무 자주 나왔다.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했던 게 뭐 16번 같은 거 좀 중요했던 거. 원점에서 접선 그을 수 있다. 접선이 하나 그을 수 있다. 그럼 접점이 하나다. 그치? 2차 방정식에 뭐 근해 공식상 뭐 중근이 나와야 된다. 이런 류의 접선. 뭐 그거 외에는 뭐 다 소소했어. 워낙 이제 응용부터는 워낙 어려워가지고 특히 예를 들어 응용 26번 같은 경우에는 응용 2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항 거센 문제야 실제로. 이게 내가 처음 봤을 때 넣는 게 맞나? 라고 진짜 생각을 많이 했거든. 이게 우성우성 거리지 마. 억울한 거 알겠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여기까지만. 원래 여기까지만 봐야 돼. 이게 뭔 소린 거 아니? 일단 번역이 이래. 0분의 0꼴이어야 되잖아.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F2랑 G랑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fx랑 gx랑 서로 역함수잖아. fx랑 gx랑 역함수인데 y는 x 대칭인데 2일 때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2,2를 지나야 된다는 거야. 둘 다. 함수 되어야 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번역이 어려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번역이 f2랑 g랑 다 2임. 물론 이것도 심지어 논리의 빈약이 있긴 합니다만 저기까지만 해석해도 충분히 돼요. 원래는 극상위권 커뮤니티 노름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것도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증가함수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해도 돼. 그래서 얘가 2야. 얘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나가리를 해. 그러면 f' 2 빼기 g' 2가 2분의 3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 여기가지고. 없는 걸 더해주고 빼주는 거야. f2랑 g2를 더해주고 빼주면 프라임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 얘들이 2,2에서 역함수 관계잖아.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면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역수 관계. y는 2x랑 y는 2분의 1x 서로 역함수잖아. 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g'2가 뭐랑 똑같아? f'2분의 1과 각분 2차 방정식. 이런 케이스의 문제. 어려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였답니다. 28번, 29번 트라이 열심히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닌가? 한 두어 번 쓰다 말았나? 도형 나왔으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여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뭐 맞춘 사람이 좀 드문데 이게 맞추는 게 드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도형을 잘 못해요. 그냥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하자면 님들 도형 진짜 못해요. 29번도 29번 28번 정답률이 진짜 너무 저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원을 주고 2세타를 준 이유도 사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라는 거도 무조건 직각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R세타잖아. 님들 이거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3분의 파이로 특수각이고 그잖아. 그지? 근데 3분의 파이면 뭐야? 이것도 이게 반틈 딱 가르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6분의 파이다 이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러면 안 되겠지. 여기 x 여기 y 하면 이제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뭐야? 이제 x분의 이제 r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y분의 r 세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x 플러스 y가 뭐야? 1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돌리는 거야. 물론 나는
세타는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갔지만 2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도 같지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돌리면 되거든요. 또 시키면은 x 탄젠트 6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 얼마? 루트 3분의 1 네, 더하기 이제 y 탄젠트 세타 x 플러스 y 해야 되니까 이제 3 루트 3 r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r 세타가 1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r 세타가 통분까지 해줘가지고 야무지게 돌려치기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동안에 세타가 t분의 t 루트 3 루트 3 t분의 루트 3 t 플러스 1분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였답니다. 근데 이제 t분의 r세타니까 이제 t가 약분되거든요. 이제 얘만 구하면 되죠. 이 친구를 미분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런 케이스에 문제인 거고. 오히려 30번부터는 할만했다. 오히려 30번부터는 할만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리뷰 시간 관계상 빨리 마지막 리뷰할게요. 33번을 좀 33번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 꼭 한번 풀어봤으면 하는 바람이야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표현이 여러 가지라서 어려워 보이는 거야. 사실 함수 자체는 3차지만 다항 익스포넨셜 꼴이기 때문에 함수 자체는 어려울 게 없고, 그지? 함수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 트라이를 만약 길게 박아야 한다고 한다,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면 얘일 거야. 만약 너희들이 블랙라벨급이나 이제 고쟁이, 자이, 기타 1등급 수학 정도의 교재를 해야 한다면 이 표현이 익숙해져야 돼. 표현이 뭐냐? 이 표현이 뭐냐? 이 표현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떤 식으로 fx에서 fk를 빼는 건데 fk가 뭐냐면 x가 어딘가에 있는 k의 값에 대해서 점을 찍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것의 가로줄이 바로 뭐야? 이게 fk야. 그치? 근데 fk만큼 뭐해? fx를 그냥 fx는 상수, 이거 상수거든. 상수. 수잖아. 수만큼 밑으로 내려. 그 다음 뭐 하겠다는 거야?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린 다음에 끌어올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 새롭게 그 가로줄에 대해서 튕겨져 올라오는 형태 그래프가 형성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플해. 번역하면은 그냥 fk에 대한 가로줄 그어가지고 교점이 생길 때마다 접하는 지점이 아니고 뚫는 근이 생길 때마다 모조리 다 미분 불가능한 점으로 만들어버려. 이해돼? 이게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개수를 AK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번역 자체가 이거야. K가 정해지는. FK가 정해지는. 가로줄 빔. 가로줄 빔. 그래서 이 뚫근 형성. 뚫근 개수. 이퀄 미분 불가정. 이해되니? 몇 개인지 셈. K가 1, 2, 3, 4, 5, 6밖에 안 돼. 왜냐면 시그마 있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이 개념을 이해하면 뭐냐면 너 이거 그릴 수 있어? 이 문제로 바뀌는 거야. 얘를 그려서 가로줄 빔 이래가지고 극대극소가 어디서 형성되는지 확인해가지고 미분 불가점이 몇 개가 나온지를 세는 거지. 10개만 해보면 되잖아. 1부터 10까지. 그런데 아마 그래프 개형이 어쨌든 이거거나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적당한 지점을 넘어서면 거의 다 반복될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얘 친구 미분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해보자. 이거는 우리 같이 할 수 있지 않아? 많이 했잖아. 0 집어넣으면 4, 0,4라고 하는 어떤 지점을 지나야 되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 x가 무한대로 가면 증가. 얘는 x가 무한대로 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0으로 가. 그러니까 무조건 꽂혀야 돼.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0,4를 지나야 되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식이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미친듯이 밑으로 가겠네. 그럼 이제 미친듯이 이거 정해져 있어. 그럼 이제 개형상 분명히 어딘가에 극대극소가 존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지. 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보자? 저 친구를 미분해보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 x세제곱 플러스 4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9 반대 퇴 3x 아니 이게 마이너스군. 미안. 3x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딱 봐도 해가 기껏해야 하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마 1, 3, 0, 마 4잖아. 조합 자체가 1이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딱 될 것 같은 그 사이즈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느낌상 1을 집어넣어보면 마 1, 2, 안 되네. 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일, 여기 4가 나오니까 그러네. 역시 여러분 똑똑한데, 네, 4.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는 중근이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랑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게 쭉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 2 중근이고 마이너스가 밑으로 꽂혀야 되니까 이 친구가 그런 느낌이다 이거. 여기서는 자 프라임이 뚫근이 안 생겼지. 그러니까 이건 극이 아니야. 이해돼? 이건 극 아니고 극이 하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에서 극.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뭔지 모르지만 극대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익스포넨셜. 그래서 이제 극대를 찍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친구가 3 익스포넨셜이면 대충 3 곱하기 2.7, 18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친구를 대충 계산하면 저 4보다는 위에 있겠지. 왜냐면 이 다음부터 떨어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런 친구들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웃긴 게 어차피 밑으로 되어 있는 거고 3 익스포넨셜 보시기는 가만 보고 있어요. 이미 정점이란 말이야. 이미 정점. 그 상태에서 이제 K가 정해진다고. K가 1일 때마다 뿅 해가지고 가로줄 빔 딱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튕겨져 올리면 보내겠다. 이거 미분 불가점이잖아. K가 1일 때 A 1 이거 미분 불가점 2개. A가 2일 때 미분 불가점 몇 개가 있어? A가 3일 때 1부터 10까지 뭘 하든 간에 그냥 미분 불가점은 항상 2개가 나온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2로 묶어내버린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하면 돼. 정답이 110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33번 같은 문제가 너희들이 만약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이 그림을 그려보는 트라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굳이 지금 없는 시간 열심히 쪼개가지고 얘를 한 번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얘가 되게 중요한 형태의 영역이었다는 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적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한다면 얘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제 울고 웃게 만들었던 심화에 그나마 좀 손을 댈 만했던 37번 솔직히 39번은 진짜 어려운 문제고 38번도 역함수 미분법 같은 거를 써야 되니까 좀 진짜 39번도 역함수 미분법 써야 되죠. 그나마 여러분이 풀만한 건 36번이랑 37번이었는데 36번은 여러분이 보자마자 도형 나왔으니까 A 패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37번을 끝으로 내 좋아하는 문제야.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게 증간표 이게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는 이제 허접대기 시절의 학생들이 증간표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런 문제를 꺼내더라고. 내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F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근데 F 합성 fx를 세팅해 놓은 거죠. 그래프랑 y는 2에 이제 10의 그래프의 교점 가로줄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제 이게 서경민식 풀이가 이제 뭐냐면 나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를 만약 미분을 하잖아. 얘를 미분해가지고 f 프라임 fx f 프라임 x 라고 하면 이제 이 친구가 이거의 미분인 거지. 얘가 0이 나오는 지점, 즉 뚫근이 나오는 지점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수학 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수학하네요. 자 봐봐.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0이려면 f 프라임 fx가 0이거나 또는 f 프라임 x가 0이어야 돼. 이해했니? 좀 빨라? 좀 천천히 할까? 예, 이제 얘 미분하면 그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얘 이렇게 0이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오른쪽 건 f 프라임 x가 어디서 0 나오는지를 그래프만 보면 알 수 있어. 봐봐. 의미 부여가 너무 어렵지 않게 되어 있다고. f 프라임 x가 0. fx의 그래프가 이래. 어디서 극이야? 이게 지금 그래프.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 극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2일 때랑 x가 0일 때는 이미 극값인 게 보장이 되어 있어. 그치? 물론 여기는 좀 함정이야. 왜냐면 얘는 f 프라임 x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0이지만 이제 뒤에서 여기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 다음 얘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fx가 2이거나 아니면 fx가 0인 상황. 근데 fx가 0인 건 x가 0일 때야.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음표로 남는 게 뭐냐? fx가 2일 때가 물음표인 거야. fx가 2여도 f 프라임 2가 0이잖아. f 프라임 2가 0이잖아. 이렇게 한 단계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약간 인셉션 느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여기가 4기 때문에 가로줄을 이렇게 2를 그어보잖아. 가로줄로 2를 그어보면 여기 하나, 둘, 세 군데서 나와. 하나, 둘, 셋. 나 이거 알파, 나 이거 베타, 나 이거 감마.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알파, 베타, 감마, 0, 2에서 fx는 그 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말이 너무 많았어? 이 정도가 이제 그 4점짜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이야. fx를 미분한 친구가 0이 나와야 그 값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합성함수 미분했을 때 얘가 0이 나온다는 건 단순히 곱셈이야.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된다. 이게 0인 건 이 원래 그래프 봤을 때 0과 2에서 애초에 0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이건 확정이고, 얘가 0인 건 x의 역할을 해주는 fx가 2거나 fx가 0이면 되는데 fx가 0인 건 여기 하나밖에 없고 fx가 2인 건 가로줄을 그어서 교점을 확인해야 돼. 근데 교점이 어딘지는 몰라.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 이 시점에서 나는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구경도 안 하고 있었어. 이 상태에서 이제 꺼내드는 게 뭐냐면 합성함수 비율.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오는 동안 fx는 무한대에서 0까지 꽂혀. 맞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fx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변하는 동안 이쪽 구간이야. 이쪽 구간에서 fx가 0 무한대에서 0까지 이렇게 이 모양 자, 이 모양 기억해. 이 손 모양 기억해. 이 손 모양. 이 모양이 이쪽 방향에서 그려진다. 선생님 스캐닝하는 손 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바뀌는 동안 fx는 무한대에서 0까지 바뀐다고. 즉 요 fx가 x가 이쪽 방향으로 3D 프린트처럼 출력을 하고 있는데 출력되는 모양은 뭐? 이게 무한대에서 0까지. 이게 x 역할을 해주니까 요 모양을 출력해야 된다고. 이 순서로 출력해야 된다고. 근데 얘 출력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 얘가 지금 모양이 이런 느낌으로 0일 때 0이고 x가 0부터 2까지 변하는 동안 fx는 같이 그래프 봐. x가 0부터 2까지 변하는 동안 f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fx는 y의 값은 0부터 4까지 변한다. 그럼 fx는 fx가 0부터 4까지 변하는, 즉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을 건데 어딘지 모르고
어딘가에 4가 있을 거고 그 그림만큼 요 그림만큼 여기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 점이고 여기가 이제 4일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x가 여기가 이제 F4인 거야. F4. x가 2일 때 fx는 4니까 F4가 출력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x가 2에서부터 무한대로 가면 fx는 4에서부터 0 플러스를 향해 가죠. 그래서 4부터 0 플러스까지 4부터 다시 빼 0 플러스까지 이 그림이 현재 본문 이 그림이 대칭 형태로 반대로 그려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걸 보면 일목요연하다 이거야. 알파 0, 베타 2, 감마 개수 알파 0, 베타 2, 감마. 오케이? 알파 0, 2. 심지어 재밌는 거. 지금 이 그래프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알파를 집어넣었다는 건 f 알파 값이라는 거예요. 여기 값이. f 알파가 뭐냐? 얘가 2가 되는 값이라고. 자, f 얘네들이 지금 요 세 개의 볼록볼록한 지점들이 전부 다 이야. 높이가 똑같아. F2로 대부분 간격이야. 그럼 이제 가로줄을 그어야 되는데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바로 여기지. 2일 때 4. F4. F4는 16 익스포넨셜 2 마이너스 2제곱분의 16. 여기가 2제곱분의 16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2제곱분의 16 vs 2분의 15 vs 누가 더 크게? 얘가 더 커. 얘가 2보다 좀 큰 수니까. 다음 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푸는 형태의 문제였어. 만약 이걸 이제 합성함수로 안 그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 5번에 대한 증감표를 그려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다 확인해야 돼. 21번 문제였던 거죠. 21번 문제라는 건 이제 옛날 수능. 옛날 수능은 30번까지에서 21번이랑 30번이 핵심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좀 해줬고요. 시간 관계상 뭐 이제 시험지는 가지고 계시고 이제 뭐 한 번쯤 연락을 돌리긴 해야 돼요. 연락을 돌리긴 해야 되니까. 자, 정적분입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후딱. 일단 유형 10번까지는 엑셀을 엄청나게 빠르게 밟을 수가 있어요. 왜냐? 적분을 하고 숫자를 때려박으면 되기 때문에. 숫자를 때려박기만 하면 되는 정적분 파트 부분을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전부 다 수초랑 똑같기 때문에 별도의 뭔가가 필요하진 않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정적분이라는 게 결국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를 이용한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성질은 사실상 모두 시그마의 성질과 일치합니다. 아이고 피곤해 다들.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자.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돼. 그러니까 K가 1일 때 N까지 예를 들어 요거 여기 수학 원에서 했던 개념이죠. 그리고 C 뱉어내면 되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게 이제 인테그랄 A fx dx 같은 경우는 A가 바깥으로 빠지면서 fx dx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니?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정적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C가 붙어 있으면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C 빼고 계산하면 된다. 이게 전부예요. 이제 기함 중함수에 대해서는 유형 설명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유형 설명으로 넘어갈 거야. 1035번이야. 이거 안 어려워. 그냥 숫자 갖다 바꾸면 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앞단원에서 했던 거 연습한 거에다가 숫자 집어넣고 세 줄만 더 하면 돼. 그치? 자, 근데 약간 PTSD 오는 친구 왔어. 분수식이야. 방법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어. 분자 차수 확인, 분모 차수 확인, 2차분의 0차야. 오케이? 2차분의 0차. 2차분의 1차가 아니니까 ln 형태는 아니야. 이해됐어? 오케이? 차수가 뭐 간단하게 더 정리할 게 없어. 그러면 남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면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눈을 같이 따라오고 있지. 4의 인수분해가 0부터 3까지 x 플러스 4, x 플러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부분분수꼴로 나눠야 되는 거야. 마침 3 차이가 나고 분자가 3으로 세팅돼. 딱 맞는 거야. 0부터 3까지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4 분의 1 dx. 됐니? 그래서 뿅 하고 ln. 자, 그럼 오랜만에 대문자다. 대괄호. ln 절대값 x 플러스 1 빼기 ln 절대값 x 플러스 4의 대괄호 끝에 3령. 오랜만에 수축. 그 감성. 이제 뭐 해야 돼? 해야지 뭐. ln 4 빼기 ln 7에서 0 집어넣은 ln 1 빼기 ln 4를 뭐 해야 돼? 이렇게 빼면 돼. ln 4가 이렇게 박살나면서 짜잔 하고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ln 7 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2ln 4 빼기 ln 7이 정답인가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간단히 해볼까요? 4ln인가요? 보기 보니까 아까 얼뜻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요렇게. 자, 여러분, 요만큼만 추가되신 거예요. 네. 그럼 앞에서 풀었던 거에서 여러분, 네, 요것만 더 추가되신 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1039번이에요. 인테그랄 0부터 ln 2. 그래서 집어넣는 숫자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exponential EX DX 더하기 인테그랄 ln 2. 위치 바꾸기 2 플러스 1 분의 1. 자, 괜히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문자가 dt냐 dx냐는 개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그마 k는 1부터냐 시그마 i는 1부터냐 이런 것들은 시스템은 똑같아. i냐 k냐 n냐는 중요하지 않아. 시그마 k랑 시그마 i랑 달라요? 들어가는 숫자가 n이 아니라 숫자가 10이고 이러면 이 결과물이 어때? 다른 거야. 그래서 타겟 문자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주어진 친구는 일단 얘 x로 바꿔서 쓰는 거 가능하고, 두 번째 이 끝과 아래 끝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가 되죠. 인테그랄 0부터 ln 2까지. 자, 그리고 바꿔주고 나면 이 친구가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통일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분의 빼기니까 exponential EX 마이너스 1 DX로 한 줄만에 바꿔주시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고객님 합차인 거 보이실까요? 합차인 거 보이실까요? 앞에서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혹시? 자, exponential x 마이너스 1 dx 접근하는 거 쉽게 좋죠. 어차피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도 지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줘야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다. ln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ln2가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여기는 함정이에요. 다항함수일 때 0 집어넣으면 무지성 0이었기 때문에 고마웠는데 여기는 0을 집어넣어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세 줄만 더 추가되신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 푸는데 평균 10초에서 20초 정도 더 걸린다는 소리예요. 자, 1043번 삼각함수 파트예요. 이제 집어넣는 게 좀 똑같은데 우리 안 그래도 사각함수 잘 못하는데 집어넣어서 계산까지 해야 돼요, 그죠?
신나요,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좀 문자까지 바꿔가면서 막 정성을 들여놨어요. 짜잔. 네, 이제 보시면 윗끝, 아래끝 순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발작 버튼 눌리신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 자, 그러면 1 빼기 그냥 s라고 쓸게요. 1 마이너스 s 제곱 되시겠네요. 합차 느낌 나시면 성공이고요. 합차 느낌 나면 1 빼기 sin x dx 하시면 되겠어요. 적분하시면 뭐 이거는 대괄호 쓰시고 적분 x 사인 적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x 기초적인 친구죠. 0 2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0 집어넣었을 때 코사인이 남아있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2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0 집어넣으면 0 박살나고 코사인 0은 1 그래서 빼기 1 되시겠어요. 지금 가만 보면 앞에서 그나마 어렵게 만들려는 합차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정적분에서 할 수 있는 특징이 뭡니까? 정적분에서 할 수 있는 특징은 구간을 쪼개 넣으면 대입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화가 난다는 거예요. exponentia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가 0보다 작을 때와 sin x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미분할 때랑 다르게 이 녀석은 연속이기만 하면 적분은 다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정적분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분할 때는 얘가 연속이고 왼쪽 오른쪽 미분 계수가 똑같아야 되고 이런 거 따졌어야 되잖아.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두 번 적분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두 번 풀라는 거죠. 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파이까지 fx dx 화가 나기 시작했죠? 지금 벌써 미래가 보이시죠?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랑 0부터 파이까지 쪼개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0보다 클 때 sin x dx 되시겠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밑에 요 범위 0보다 작거나 같은 exponential 마이너스 x 그렇죠? 마이너스 1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 푸셔야 돼요. sin x 0 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뱉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대괄호 exponentia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0 계산하시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군요. 코사인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로 네요. 이거 암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으니까 플러스 1이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최종 뺄셈이니까 1 빼기 플러스 1 빼기 빼기 1이에요. 어우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빼기 0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 플러스 2가 1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군요. 미안. 그러면 플러스로 여기 마이너스로 뽑아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앞에 건 제대로 했고 0 집어넣으면 1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1 2가 나옵니다.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하는 행위 하나만으로 사람을 아주 환장하게 만들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수투에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이게 시작에 불과한 게 함수 2개 주고 2개 사이에 면적 구하라 그러면 교점도 따로 구해야 되고 누가 위에 있는지도 따로 구해야 되고 그래서 구간을 따로 만들어서 계산해야 되고 실제로 절대값 씌운 거랑 동급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절대값 씌운 거 미리부터 연습해라. 0부터 파이까지 절대값 sin x 빼기 코사인 x dx 하셨네요. 열받는 이유는 뭐냐? 일단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누가 위에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누가 위에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보니까 이제 막 S랑 코사인이랑 사인 막 그래프 그려놓고 교정 어디서 생기지 막 열심히 확인하셨던데 요번에 학예평가 때는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교정이 생기잖아요. 4분의 파이 이전에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우리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x가 더 커요. 그러니까 코사인 x, 빼기 사인 x, dx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친구 사인이 더 위에 있는 4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이제 사인 x, 빼기 코사인 x로 계산해서 두 번 계산해가지고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참아야 돼요. 어쩌겠어요. 뭘 할 수 있는. 자, 코사인 그러면 자 사인 x 그나마 우리가 소심하게 반항을 해준다면 사인은 일일이 다 쓰는 게 손가락 아프니까 s 플러스 c 정도 이렇게 소심하게 반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이제 배열로 치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s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도 반항은 허용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나는 뿅 하고 컨닝하면 2루트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세월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아우 화가 나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냥 앞부분에서 숫자 집어넣고 수투에서 했던 개념의 복습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미친듯이 진도를 빨리 나가도 돼요. 그냥 절대값 씌우면 누가 더 위에 있는지에 따라 두 번 푸시면 돼요.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구간을 한 번 더 푸시면 돼요. 이러면 됩니다. 왜? 뭐 잘못됐어? 잘못된 거 없는데? 왜? 혹시 또 이게 필요한가요? 사인 적분은 뭔데? 사인 적분은 뭐야? 근데 이제 유형 6번 여기서부터 좀 재밌죠. 기후. 유아태행이 일어난 것 같은 요 멘트들. 자, 여러분 이제 적분할 때는 미분할 때보다 우함수, 기함수 여부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정확한 수능식 표현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무시해버리는 함수가 우함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마이너스를 먹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우함수의 특징은 뭐야? 마이너스를 먹어버리는 거죠. 와 맛있다. 마이너스를 먹어버리는 마이너스가 먹어버리는 것, 기하학적으로는 좌우 대칭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좌우 대칭. 정확히 말하면 Y축 대칭이죠. 그쵸? 자, 근데 이게 기함수는 뭐야? 기함수는 마이너스 맛없어. 맛이 좀 달라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안 먹고 뱉어요. 마이너스 퇴됐죠? 그럼 이게 기함수예요. 기함수는 뭐예요?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첫째.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인가? 우함수인가?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우함수랑 기함수랑 둘이 곱해져 있는데 둘 다 마이너스를 매겨줄 거야. 자, 이거 쭈쭈쭈쭈 하고 마이너스 매겼어. 근데 우함수는 어때? 우함수는 마이너스 먹고 기함수는 퇴배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하나만 나오잖아. 마이너스를 매겼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네? 선생님 이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다음 함수 생각하면 돼. 2차 곱하기 3차 몇 차야? 5차 기함수. 2차 3차 콜? 2차 3차 대표주잖아. 머릿속에 있는 대표주야. 2차 3차 2차 곱하기 3차 몇 차? 5차 기함수. 홀수. 다음 생각하면 된다. 어차피 일관성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항 함수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외워버리는 거야. 정확한 개념으로는 마이너스를 먹냐 뱉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요? 이거 뭐 바본가요? 네,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매겨주고 마이너스 매겨주고 둘 다 먹어버렸죠? 네. 이기 3차 3차 네 우함수입니다. 마이너스 매겨주고 마이너스 매겨주고 둘 다 퇴퇴했죠? 근데 마이너스 두 개가 갑자기 크로스로 바뀌면서 네, 우함수가 된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상식적인 개념이죠. 두 번째는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우 안에 기입니다. 어려워. 2차 안에 있는 x 대신에 3차를 집어넣어.
몇 차야? x제곱 안에 x세제곱을 집어넣을 거야. 몇 차야? 6차야. 지수법칙 곱셈. 그치 6차야. 짝수네. 2 6.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근데 이것도 우기네. 이게 뭔 소리냐? 우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안에 있는 애한테 마이너스 매겨놨어. 이제 마이너스를 퇴배했죠. 아이 놔뒀어 그랬더니 바깥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먹어버리지. 그냥 우함수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마이너스를 그냥 혼자 먹는다고. 납득했어? 자 이게 마이너스의 특징이 뭐야? 이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먹어.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뱉는다고. 가로 안에 기함수에서 우쭈쭈 마이너스 먹자 먹였더니 기함수가 안 먹어 퇴했는데 바깥에 있는 우가 하고 이제 맛있게 먹는 거지. 그럼 얘는 어때? 마이너스 먹자 했는데 안에서 이미 먹었죠? 기함수는 잘라진 게 없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우함수인 거지. 그럼 이제 기함수가 되려면 오직 뭐 해야 된다? 기기여야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먹어! 싫어! 나도 싫어!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우기기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근데 개념적으로 외우기가 너무 쉽긴 해.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다항함수만 생각하면 엄청 쉽다 이거야. 그치? 짝수의 홀수를 이렇게 좀 합성시키면 무조건 짝수가 나온다고. 짝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홀해야 홀수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는 엄청 쉽다 이거야. 그럼 이제 결국 뭐냐?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과 별개로 우함수와 기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야. 짝수차 다항함수. 오케이? 짝수차 다항함수. 그리고 우함수의 대표주자 뭐 있어? 상하함수 중에. 코사인. 그치? 이런 친구. 익스포넨셜이나 이런 친구는 우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우함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테크닉이 뭐냐? 우함수의 특징 뭐? 마이너스를 먹어버린다는 거. 강제로 마이너스를 먹게끔 보정해주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저 안에 절대값을 저렇게 씌우는 거. 이게 이미 수상에서 수학상에서 이런 친구의 해 개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오면 실제로 이게 x 대신 절대값 x를 씌운 거라서 그림 그려보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볼록볼록 나오잖아. 교점이 여기냐 이런 거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다르잖아. 이게 미적분 이후 수학학까지 절대값 그래프 다 보고 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영역이라 이거야. 기함수. 기함수 이게 홀수차지. 홀수차. 그리고 이제 사인 x 뭐 이런 친구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우함수를 가지고 이게 참 장난질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장난질을 대표적으로 좀 소개시켜줄게. 시간이 없는 건 시간이 없는 거고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익스포넨셜 x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되게 유명한 친구야. 이 친구 우함수야. 이 친구 우함수야.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우함수의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마이너스를 매겨도 똑같아. 변하는 게 없어. 마이너스를 매겨도 변하는 게 없어. 마이너스 x를 매기나 그냥 x를 매기나 똑같다고. 이거 좌우대칭이야. 익스포넨셜 가지고 좌우대칭 만드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해돼? 자 그리고 이제 우기 기후를 이용한 케이스. 우기 기후를 이용한 케이스는 이런 친구가 있다 이거야. 분모는 우함수. 분자가 원점 대칭 기함수. 이거 곱셈이라고 생각해야 돼. 분수지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아니야. 이해돼? 나눗셈의 본질은 곱셈이라고. 그러니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란 말이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그럼 이거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그릴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x가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계속 이렇게 될 거고 중간에 0,0 지나면 이쪽만 그리면 반대쪽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친구가 이거야. 기함수니까.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를 가지고 우함수, 기함수가 왜 정적분에서 중요하겠어? 이 인테그랄 숫자 하나만 빌려줘.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x제곱 플러스 1의 x dx를 때리는 건 무엇과 똑같다? 0이랑 똑같다. 0이랑 똑같다. 왜 y? 이거는 지금 면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좌우 대칭이고 아니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이고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자르면 마이너스 9이랑 플러스 9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기함수에 대해서만큼 위 끝과 아래 끝이 똑같으면 완전 생큐벨이 마취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파트 부분에서 다항함수 말고 초월함수를 가지고 우함수, 기함수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문제들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워낙에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말이야.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1055번을 보자고. 지금 보면 딱 봐도 벌써 나왔네. 1055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익스포넨셜 2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dx의 값을 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다? 이 친구가 우함수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계산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다. 이 친구가 우함수다.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x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우함수였던 것처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플러스가 돼도 함수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좌우 대칭이니까 2배 떼어서 0부터 1까지 익스포넨셜 2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dx를 해주면 돼. 2배의 대괄호 2분의 1 뱉어내고 익스포넨셜 2x 마이너스 2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0, 1 빠방 때리면 0일 때 0이 안 되는 게 좀 치명적이긴 해. 2 빼기 마이너스 2 0, 0 0일 때 그래도 제로가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숙제하고 연습해야 되는 게 여기지. 56번 바로 밑에 있는 거 봐봐. x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2x 아니야. x. 딱 봤는데 윗끝 아래끝이 똑같다? 그럼 이제 의심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윗끝 아래끝의 그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똑같다? 그러면 사라지는 게 있지 않을까? x d 사인 d 근데 사인을 제곱했어. 제곱 dd 오케이? d 곱하기 d 곱하기 d 홀수 더하기 홀수 이해돼? 좀 처음엔 느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 d야. 이해되니? 사인은 d인데 d를 2번 곱했잖아. 사인 세제곱은 또 다시 d가 되겠지. 그냥 이거 d 그러니까 이거 d 얘만 뭐야? 얘만 뭐야? 이거 할 필요 없어. 방금 선생님 x 사인 제곱 x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분에서는 못하는데 정적분에서는 이 0이라고 0. 오케이? 0이라고. 부정적분에서는 치환적분을 할 거니 얘가 1 빼기 s제곱인 거니 아니면 얘가 선생님 그때 그랬어. 코사인 대각 공식을 이용하면 차수를 떨굴 수 있다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할 필요가 없다. 이해됐나? 남는 게 얘만 남는다. 다음. 주기함수의 정적분. 주기함수는 뭐 별거 없죠. 그냥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인테그랄 0부터 4파이 절대값 사인 x. 이게 아주 그 훌륭한 교보제죠. 엠보시. 과속방지턱이라고도 제가 부르는 함수입니다. 이게 사인 x 그래프 그리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반복되죠. 이런 느낌이 반복되는데 여기다 절대값을 뿅 하고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좀 여러 개가 된단 말이죠. 거의 초등학교 연단 한 10개 정도 있는 과속방지턱이 있단 말이죠. 시속 5km 그냥 걸어다니는 게 빠를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럼 여기를 이제 여기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가 된다.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이라는 게 정적분이 면적이었으니까 이거 하나만 해서 4배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그래서 주어진 친구가 4배에 0부터 파이까지 사인 x가 돼버리면 된다 이거야. 사인 x는 이제 적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거고요. 코사인 x에 0부터 파이까지 뿅 하고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이제 1, 0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총 2가 되겠네요. 이거 하나당 1이거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이제 우기우기랑 주기함수까지는 사실 특별하고 뭐 새로울 게 없는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의 재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골치가 별표 하나 지원.
시완적분을 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범위가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좀 집중을 같이 해줘야 돼요. 무슨 소린 거 아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dx예요. 멈춰. 분수 나왔어. 분수 나오면 좀 긴장해야 돼. 적분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자, 일단 차수 비교해봐. 분모분의 분자. 하나 차이나, 그치? 그럼 이제 뭐 밑에 게 인수분해 안 되는 건 눈에 띄었으니까 이제 무분수는 아니고. 그럼 밑에 있는 걸 미분한 친구가 분자 업고 있는 친구가 되느냐? 된단 말이야. 밑에 있는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2인데 위에가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게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구성이 된다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를 뭐라고 하자? t라고 하자.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2x 플러스 2가 dx분의 dt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2분의 여러분의 그 이렇게 성취도를 위해서 2분의 1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이러면 이제 옮겨잡기가 쉽잖아. 분자에는 얘 대신에 2분의 1 dx분의 dt를 쓰면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적분에서는. 왜? 인테그랄이란 주어진 친구가 2분의 1 바깥으로 뱉어내고 주어진 친구가 t분의 1 dt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타겟 윗끝과 아래끝의 아래끝 윗끝은 타겟 문자가 x야. 여기다 0, 1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x가 0일 때의 t값 지어야 되는 거지. 시작을 x는 0부터 할 거야. 너 문자 t로 바뀌었는데 그럼 2부터 하면 되냐? 이렇게 이제 그냥 맞춰주는 거야. x가 0이면 t가 2니까 x가 1이면 t가 얼마야? 5. 얘가 바뀐다. 이해됐니? 그래서 주어진 친구가 2분의 1에 대괄호 ln 절대값 t에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환원해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면적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일 때는 환원을 해줘야 돼. 환원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정적분이니까 환원을 해줄 필요는 없어. 다행이야. 이때 한순간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5,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ln 5에서 ln 2를 빼면 된다. ln 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치환적분에서 뭐만 신경 씁니다. 범위 치환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것만 신경 쓰면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다. 이해했죠? 자, 계속 합시다. 치환적분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치환적분. 자, 유형 국어 1066번입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익스포넨셜 1 x 제곱 d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1 x 제곱을 t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제 x를 좀 바꿉시다. 자, 그럼 양변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dx분의 dt가 되고요. 그래서 x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dx분의 dt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친구가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t dt로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바깥으로 뱉어내는데 대신 윗끝과 아래끝을 다시 세팅해요. 0을 집어넣으면 1이고요. 1을 집어넣으면 0입니다. 맞죠? 윗끝 아래끝 세팅 보여? 집중해서 다시 따라와. 0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야. 0 집어넣으면 1이고 1 집어넣으면 0이야. 윗끝 아래끝 순서 벌써 발작 버튼 눌렸잖아. 인테그랄 2분의 1에 0부터 1까지로 바뀌어주고 익스파ൻ셜 t, dt로 바꿔주고 치환한 거 결과물 적분해서 0, 1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1, 2 그래서 빼기 1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야? 이미 앞단원에서 그리고 내가 프린트를 던져주고 열심히 뭔가 연습해오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뭐다? 숙련되게 할 줄 알아야 숫자를 집어넣는 거에서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된다. 여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잖아? 끝난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거기서 끝난 거라고. 이미 이제 저 멀리 가버린 거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 dx 밑에 이제 1 플러스 c가 있고 위에 x가 있다 보니까 미분한 친구를 업고 있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을 t라고 하면 통째로 t라고 하는 게 추천. 이게 1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가 연산을 좀 한 번 더 하냐 덜 하냐의 차이거든요.
양변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dx분의 dt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인 x 대신에 dx 마이너스 dx분의 dt가 있다는 거죠. 주어진 친구가 t분의 1의 마이너스 dt가 되는데 여기서 범위 제한 0 x에 0 집어넣으면 t가 얼마? 쓰느라고 바꿔. x에 0 집어넣으면 t가 2 x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t가 뒤집어. 그래서 인테그랄 t분의 1에 1부터 2까지 dt 이해됐나? ln t 절대값. 근데 넣는 게 1과 2 ln 2 빼기 ln 1 ln 1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ln 2가 정답이지. 와버렸네 이제. 여기까지가 달라진 게 사실상 없는 친구죠. 앞단은 재탕이죠. 숫자만 집어넣어보렴. 여기서 이제 다시 처음 배우는 친구인 삼각 치환법에 대해서 잠깐. 삼각치환법이란 무엇인가? 삼각치환법이란 무엇인가? 가령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인테그랄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 있고 이 바깥에 x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인테그랄 dx라고 생각해요. 1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만들고 싶어야 할 거야. 이건 협박이긴 해. t로 만들고 싶어야 할 거야. 그지? 왜냐면 바깥에 미분한 친구인 2x의 일부인 x가 있기 때문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치환 적분으로 적분할 수 있어. 만약 x가 없으면 뭐지 이거? 뭐지? 단순히 그냥 1만 없었어도 저는 1만 없었어도 뭐 이제 1 빼기 x 제곱이다 보니까 뭐 합차인가? 루트에서 찢어야 되나? 막 이게 뭐지? 1 빼기 x 제곱에 2분의 1승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 치환할 수 있는 얘가 이제 합성함수처럼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글렀잖아. 님들도 이제 이과생 끝자락에 와버렸잖아. 합성함수로 보이니까 합성함수 말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글렀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케이스들을 부정적분에서는 못 구하는데 정적분, 면적이 포함된 케이스인 정적분에서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루트 a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ax제곱 홀이나 루트 a제곱 플러스 a제곱 x 루트가 필요가 없겠네 얘는. 이런 친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수학자들의 아이디어는 이거야. 여러분은 지금 인테그랄 y는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얘는 일반적으로 면적을 구할 때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여야만 하잖아. 괜찮니? 양수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범위를 못 구해. 근데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익숙한 함수라는 거야. 어떻게 생겼을까? 반원이야, 반원. 양변 제곱 때려가지고 x제곱을 넘기면 원의 방정식이야. 양변 제곱 때려가지고 x제곱 넘기면 세상 익숙한 함수가 범위 제한 걸려있지. x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 제한 하나 더 걸려있어. y가 양수일 것. 루트 씌우고 양수잖아. 이거 반원이란 말이야.
단원의 면적을 구하는 거. 이건 쉬운 거 아니고? 이건 이지한 거 아닌가? 이거 얼마인데? 유아태에 와서 지금 원의 넓이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응애. 단원의 넓이 얼마인가요? 2분의 파이다. 2분의 파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이제 좀 대학원생들을 더 힘들게 괴롭혀야 되니까, 그렇지? 대학원생들을 괴롭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내놓는 거지. 야, 너 그러면 그렇게 쉽게 풀 거면 너 이런 거 풀 수 있냐? 그러지. 교수님 저한테 왜 그러실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아까 이걸 반원을 그린 케이스가 삼각함수로 생각하자면 이거야. 이 친구의 y좌표인 사인이 코사인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길이가 1인 친구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친구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y 대신 사인 세타 아니야, 그렇지? y 대신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로 보이는 거야? 사인 세타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대학원생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우와, 이거 암? 사인 세타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한 거야. 아, 루트, 그러니까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인데 c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1 빼기 x제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 빼기 s제곱을 루트를 씌운 게 c제곱이니까 여기다가 a 대를 해준 이제 1 빼기 s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AC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형태의 치환은 우리가 삼각 치환이라고 한다. 근데 이 삼각 치환의 첫 번째, 어떨 때 쓰느냐. 루트 안에 제곱 빼기 제곱 꼬라지가 형성되어 있고 치환이 보이지 않을 때. 정확히 정의할게. 인테그랄 꼬라지에 루트 안에 4 빼기 2x의 제곱, 4x 제곱 이런 거 분의 1이 있고 이제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어. 2까지는 불가능하거든. 1까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정상적인 치환적분이라면 분자에 x가 있어야 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4-4x 제곱을 t로 치환을 막 하고 싶잖아. 어? 4 빼기 4x 제곱에서 얘를 미분한 8x의 일부인 x가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치환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이럴 때 뭘 한다? 하는 방법 보여줄게. x가 미쳤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 교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선생님, 교수님 제가 어제 밤새 보니까 이 x가 사인 세타로 보여요. 자, 양변을 할 건데, 양변을 비분할 건데, 문자 선정이 중요해. 문자 선정이. 나는 dx를 d세타로 바꾸고 싶은 거기 때문에 dx분의 d세타가 필요한 거야. 양변은 x에 대해서 미분. 그럼 여기 1은 자 이거 미분해서 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 나와? 코사인 세타. 그런데 양변을 뭘로 미분했다고? x에 대해서 미분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에 따라서 dx분의 d세타라고 써야 돼. 그치? 문자가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이렇게 문자 치워 이게 미분이 되잖아. 자 그럼 없는 1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코사인 세타 ds d세타를 쓸 수 있다. 이게 사기지, 사기. 이게 사기지. 갑자기 분자에 있는 1 대신에 자 1은 코사인 세타로 보여. 뭔 소리야 이게. 1은 코사인 세타 dx분의 d세타로 보인다. 이게 엄청난 사기가 되지. 자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 이 엄청난 장점이 뭐냐? 준식인 루트 4 빼기 4 사인 4 코사 x 제곱이 실제로 2 루트 1 빼기 x 제곱인데 x 제곱 대신에 사인을 집어넣으면 1 빼기 사인 제곱이 되면서 이게 뭐야? c 제곱이고 루트 c였으니까 이 c야. 지금 분 뭐가 뭘로 보이기 시작해? 코사인, 2 코사인으로 보이기 시작해. 뭐라? 인테그랄 2 코사인 분의
숫자 1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코사인 dx 박살을 하고 홈이제야. x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x가 0이면 세타는 0. x가 1일 때 세타는 사인 약분돼요. 와. 세타 0 2분 4분의 알아. 시원적분에서 기껏해서 조금 알 것 같은데 갑자기 얘가 나오잖아. 그치?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예. 실제로 가장 마지막에 외우시기를 권장하는 한 문제 틀리고 말지 않는 걸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치환적분을 함에 있어서 가장 당위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도입을 웃자고 얘기했잖아. 교수 대학원생이 이제 쳐다보다 보니까 우왕 이거 사인으로 보여요. 이게 그나마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은 납득되는데 이게 루트가 여기에 꽂혀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접근성 자체가 뭐냐면 그냥 주입식 교육밖에 안 돼. 주입식밖에 뭐 불가능한 거야. 그냥 이럴 때 이걸 쓴다. 이거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가 어려워. 다만 그 메커니즘의 시작이 여기라는 거야. 친구. 정확히 말하자면 S랑 C제곱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A제곱 빼기 AX제곱이 원의 일부, 곡선이 원에 관련된 친구로 출력된다라는 것에 그것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해보자. 탄젠트가 또 이제 뭘 쓸 거냐면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이라는 쓴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그치?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누면 T제곱 플러스 시컨트 제곱 X가 C제곱으로 나눴잖아요. 1, 2, T제곱 플러스 1이 시컨트 제곱이지. 맞지? 이걸 이용해도 또 기가 막힌 사이가 나와.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1 분의 1 dx를 보자. 치환을 하고 싶은 거 정상입니다. 분자에 x가 있어야 되는데 단 말이야. 그래서 또 야 내일까지 해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일까지 해와. 네? 제가요? 걸려? 0부터 1까지만 해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밤새 쳐다보다 보니까 이제 뭘로 보여? 아까는 x가 사인으로 보였다면 이제 x가 탄젠트. x를 탄젠트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이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게 뭐로 할게요? 시컨트 제곱 세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은 없던 숫자 1은 숫자 1은 얘를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주어진 친구가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로 바뀌고 0 1 탄젠트가 1인 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해야 돼. 이렇게 볼 수 있다. 위로가 안 되는 말이지만 옛날보다 많이 쉬워졌어요. 위로가 안 되는 말인 건 알아요. 근데 옛날보다 많이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만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일단 기초적인 삼각치환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주입을 시켜주자면 기초적인 삼각치환의 메커니즘도 중요하지만 언제 쓰느냐가 더 중요해. 사실은 언제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왜냐하면 막혔을 때 고민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거든. 왜 이게 이렇게 해서 안 풀리지 싶었을 때 삼각치환이라는 게 내 구조 안에 1%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어떨 때? 일단 첫째 루트 형태, 그리고 뭐 이제 제곱 빼기 뭐의 제곱 꼴로 나와 있는 케이스. 근데 치환이 안 돼요. 그러면 삼각치환을 고려한다. 애초에 나올 수 있는 문제 모양이 많지 않아. 많을 리가 없어. 많을 리가 없어. 그냥 아까 말했듯이 얘는 그냥 단원인 거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솔직히 너무 쉬워. 그래서 얘를 내보낼 수 있는 방식이 뭐밖에 없어? 이런 거밖에 없어. 이런 거밖에 없어. 만약 어설프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뭐 이제 x 같은 거 껴놓으면 치환으로 풀리잖아. 뭐 제곱이나 세제곱 같은 거 잘못 넣어놓으면 삼각함수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애초에 줄 수 있는 방식이 그리 많지 않아. 실제로 문제를 좀 보자. 다시 한번 UV 할 때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돼. 인테그랄 0, 1에 루트 4-x 제곱분의 1 dx잖아. 그치? 자, 내 눈에 x 대신에 2 사인 세타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헛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네. 뭐가 필요해? dx를 d세타로 바꿔줄 영웅이 필요해. 그래서 양변을 뭘로 미분한다? x로 미분한다. 가끔 이거 이렇게 적어놓고 세타로 미분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1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아니죠. 2 코사인 세타 dx분의 d세타. 숫자 1 대신에 2 코사인 세타 dx d세타를 쓰겠다. 그치? 이게 미분. 다음 원래 있던 루트 4 빼기 x제곱은 내 눈에 루트 4 빼기 4 s제곱으로 보이고, 맞지? 이거 바깥으로 뱉어내면 2 코사인으로 보인다. 그치? 주어진 친구는 분모가 2 코사인이고 분자가 2 코사인 d세타로 바뀌면서 범위만 좀 바뀌게 되지. x가 0이면 세타는 0, x가 1이면 사인 세타는 2분의 1. 맞아? x가 1이면 사인 세타는 2분의 1. 사인 세타가 2분의 1 나오는 분의 선생님, 그럼 만약에 사인 세타가 2분의 1 나오는 게 6분의 파이 말고 6분의 5파이도 있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럼 이제 너무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치? 주기함수의 특성상. 그래서 범위 제한을 따로 잡아놔. 사인을 한 번만 반복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인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딱 범위 제한을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제한을 잡으면 깔끔하게 떨어지지.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그냥 1 d세타가 됩니다. 0,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삼각치환법이 그래서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되게 유의미한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반복하지 않는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청 유의미하지 않아. 부분적분입니다. 이 부분적분에서 구간 잡는 거를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일단 바로 이제 정적분 0, 1 바로 시작합시다. exponential 1-x dx 가장 기초적인 교보들이요. UV 세로 적분
V도 좋고 UV도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은 UV부터 해보자. 그래서 이 U V 프라임 U exponential 1 빼기 x V 프라임 x 적분할 거 위치가 바뀌었잖아. V U 프라임 1 V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슬슬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생각하는 걸 그만두고 받아 적기 시작하시는데 안 돼요. 여러분 손으로 해보세요. 차라리 수업을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싸리 내가 하겠다 하는 방식도 괜찮아. 여기만 집중해서 봐봐. 부분적분 잘했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x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x라고 적고 하던 대로 플러스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x dx까지 적었잖아요. 그렇죠? 구간의 문제야. 구간 0, 1이잖아. 근데 얘는 뭐야? 이상하지 않아? 정적분의 결과는 수여야 돼. 함수가 아니라. 정적분은 함수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출력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여야만 한다고. 그지? 이건 적분된 결과물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적분된 결과물인 거야. 그 구간은 여기서 끝까지. 요것만 신경 써주면 된다 이거. 적분이 이미 된 결과물이라고. 얘가 뱉어낸 결과물. 한 번 적분하고 남은 더 적분해야 되는 남은 애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 이해됐나? 그래서 주어진 친구는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x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에 0, 1과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9 한 번 더 적분하면 마이너스 9 뱉어야 되니까. 얘 계산 따로 하고 얘 계산 따로 하려고 하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놓고 쓰는 걸 나는 좀 더 선호하지. 1 집어넣으면 짜잔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2 그치? 이제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갔다 오세요. 세로적분법을 가지고 세로적분법을 가지고 이제 한 번에 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 갔을 때 중요한 내용 하는 거야. 세로적분법 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dx 인테그랄. 기억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풀마풀. 물론 지금 내가 쉬는 시간 안 가지고 계속 달리고 있는 건 맞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서 3시간씩 앉아있으려면 어떻게 하려고. 자, 풀마풀. 자, 풀마풀만 쓰면 되고 미분할 거 x 1, 0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x 그리고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x 그치? 짠 이렇게 나오면 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x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x 딱 해놓고 마지막에 정적분 연산기로만. 이래서 내가 이제 한 번 쓰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UV를 계속 쓰면은 이거 해놓고 나서 여기 대입하고 나서 얘를 또 해야 될 것 같거든. 그것도 힘들잖아. 적분 구간이 당연히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하는 방법과 정적분에서 숫자를 집어넣는 행위까지는 여기서 끝난 거야.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30분, 40분 동안 추가적으로 배운 거라고 삼각시험밖에 없어.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숫자 집어넣는 거라는 행동은 앞에 거랑 달라진 게 없잖아. 맨 마지막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분상수 C를 확인하는 연산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값을 확인하는 걸로 바뀐 거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새롭게 배운 거라고는 삼각시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이 정적분을 가지고 실제로 유형화시키는 건 수초랑 똑같지. 첫째, 일단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인 정적분이 결과물이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용한 양변을 미분해서 정적분 값을 없애버리는 케이스의 유형을 소개시켜 줄 거야. 1089번. 수초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왔던 문제야. 등식 fx가 익스포넨셜 x 플러스 인테그랄 위끝 아래 끝이 전부 다 숫자야. 오케이? 그리고 x ft dt
만족시키는 함수 fx에 대해서 f1이 ae 플러스 b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첫째 타겟 문자가 뭐다? x는 타겟 문자가 아니다. 네. 수트에서 나왔던 게 뭐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복잡해 보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는 숫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해. 수야. 표현을 걸어 이거 그냥 숫자야 숫자. 숫자라고. 상수. 알파벳 뭐 좋아하냐? 상수. 상수하면 알파벳 k 바이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가 그냥 숫자라고. 평범한 숫자야.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일이 보면 이제 웃긴 게 이거야. fx가 그러면 이제부터 뭘로 보이기 시작해? exponential x 플러스 kx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해됨? 근데 이걸 이제 다시 여기다가 생각해보면 순환 논리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exponential x 플러스 kx 이거 이제 ft여야 되니까 여기는 t로 바뀌어야겠네. t 상관없어. 문자가 상관없긴 해.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쓰면 돼. dt가 결과가 뭐여야 된다? k여야 한다.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k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k에 대한 식으로만 남게 된다고. 수초에서 했던 거야. 그래서 렛츠고 적분해보면 이거 적분은 가능해. k가 뭐라는 거 숫자라는 것만 있지만 변수가 t야. 자, 그러면 exponential t는 그대로 적분이 가능하고 앞에 숫자 k 있지만 그냥 t에 대한 식이잖아. 그래서 2분의 k t제곱. 그렇지? 그래서 뭐 0과 1을 집어넣는 순간 t가 사라진다. 왼쪽에 있는 t가 사라진다고. 수2에서 기본 유형 문제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분의 k. 0을 집어넣으면 박살나고 빼기 1. 이게 k. 넘기면 2분의 k니까 2배의 2 빼기 1이 K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넘기고. 물론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얘를 이제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대입을 해주어야 fx의 정체가 모두 밝혀지는 거지. 네가 구하고 싶은 건 f1이잖아. 그래서 f1은 2 플러스 2, 2 빼기 1 3 익스포넨셜 빼기 2가 된다. 그래서 3과 마이너스 2가 A랑 B를 대시하기 때문에 1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요 방식 정적분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K로 취급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형태의 유명한 수투 문제를 이렇게 따르는 케이스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14, 15번이죠. 이것도 이제 수투에서, 그러니까 수투에서 좀 해야 했던 영역에 해당하는 입니다. 1089번입니다. 수투 정적분 파트가 있잖아요, 얘들아. 사실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양변 적분해가지고 숫자 때려박는데 급급했던 경우가 되게 많을 거거든. 특히 대형학원 출신의 친구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번을 배워도 항상 고질적으로 구멍이 있는 케이스가 수상 맨 마지막에 이제 직선의 함수의 이동. 마지막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남았을 때 선생님이 벽 보고 수업하고 끝내버리잖아. 그리고 이제 숙제를 다음 선생님이 검사하지 않지. 그러니까 님들 안 풀어오잖아요. 대형학원 출신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적분의 마지막 후반부 파트를 그렇게 넘겨버린다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약해. 자, 89번 중요하다. 이건 별표가 좀 많어. 이거는 상위권 과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완전 필수적인 케이스.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꼭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별거 없어. 정적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부정 적분해가지고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숫자 때려박는 거잖아, 그치? 근데 때려박는 숫자에 윗끝에 또는 아래끝에 문자가 있는 거지. 이거를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를 이렇게만 생각해. 다른 방식은 다 거짓말이야.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나랑 약속 하나 해.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 고2까지는 꼭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생각하라. 고3 되면 좀 스킵해도 돼. 양변 미분 때리면 되니까. 처음 개념 배울 때부터 양변 미분하면 돼.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안 돼. 정적분은 부정적분한 친구, 원시함수, 라지 fx에다가 여기에 x, 여기에 0, t에 대한 식에다가 여기 x, 여기 0을 갖다 박아서 빼는 거야. 그치? 이해했어? 부정적분 해가지고 빼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게 뭐라고 지금? exponential ex 플러스 a exponential x라고. 여러분은 fx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근데 이쪽은 라지 fx고, 그치? 좀 사이즈가 크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미분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수투에서 약간 잘못된 개념이, 야 여기에 x가 있잖아? 양변 미분 때리면 돼. 이 적분이 사라져. 이런 느낌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2x가 있거나 여기 3x가 있거나 여기 x 플러스 1이 있거나 이러면은 적용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미분하자. 그러면 f, x가 남겠지. 0은 상수니까 뾰로롱 사라지고 2 exponential ex 플러스 a exponential x. 이해됐니? 선생님 A를 못 구했는데요.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왼쪽은 0이 된다. 윗끝과 아래끝이 같다는 건 가로가 0이라는 거야. 가로가 0인 사각형의 넓이는 0이야. x에다 0을 대입하면 공식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ft dt. 이건 뭐 0이잖아. 이게 exponential 0 플러스 a exponential 0인데 이거 0이어야 되잖아.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ln 2를 대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ln 2 대입하면 8 빼기 2. 어차피 다음 단원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그냥 이것만 약속해줘 나랑. 그러니까 기초에 충실하게 해야 돼 항상. 예를 들어 여기 이제 3x 여기 x-1이 있고 여기 dt가 있어. 내 마음대로 마구마구 함수 만들어. 그러면 이거 x ln x 플러스 sin x exponential x가 될까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얘부터 쓰는 거야. 나랑 약속해. 이걸 양변을 양변 미분을 하는 건 완전 고여가지고 중간 과정이 다 스킵됐을 때 하는 거고, 정적분의 윗끝 아래끝에 문자가 일단 있잖아? 그러면 라지 f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지금 이제 왼쪽이 뭐로 보이면 되냐면 이렇게 보여야 한다고. 완전히 여러분이 보이기 전까지. 이걸 미분하면 뭐가 남느냐라는 거야. 왼쪽 오른쪽 미분했을 때. 또 왼쪽 미분했을 때 3이 뱉어지는 게 다를 거야. 3이 뱉어지잖아. 그치? 합성함수 미분해서. 그치?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미분한다는 건 3f 3x 빼기 f x-1이 남는데 그게 저거의 미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꼭 이걸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걸 나랑 약속을 하자는 거야. 유형 15까지 숙제입니다. 삼각치환이 너무 어렵거든. 제껴놔. 삼각치환은 시간을 들여서 하루에 한두 문제씩 꼬박꼬박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도. 익숙해지게. 별표 2개. 이제 모양이 정해져 있는 친구죠. 두둥능자. 모양이 무슨 모양인 거 아니? TFT 모양입니다. TFT.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윗끝, 아래끝에 문자를 하나 포함하고 있고요.
있는 게 타겟 문자가 DT인데 그 안에 X가 섞여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저 X를 바깥으로 뱉게 해야 돼요. 저 X를 무조건 뱉어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안쪽은 DT인데 얘 불순 문자라고. 그러면 선생님 저걸 어떻게 뱉어낼 수 있나요? 전개해. 나 믿어. 전개해. 전개해서 따로따로 보는 거야. 전개해서 따로따로. 주어진 친구가 일단 여기서 일단 무조건 0은 0이다. F0은 0이다는 당연한 거고 윗끝 아래끝 똑같이 치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여기서 이걸 전개해. 전개하면 X sin T 나오고 빼기 T sin T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의 유형은 인테그랄 안에 X 빼기 T가 포함되어 있고 FT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적용돼. 왜냐? 얘가 fx다 라는 식의 이런 순환 구조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 상태에서 x를 뱉어내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 sin t가 남는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게 뭐다? fx야.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 여기야, 여기. 이게 지금 x 곱하기 x에 대한 식인 거야. x에 대한 식인 거. 오케이? x에 대한 식인 거. 라지 fx 빼기 라지 f0이잖아. 콜? 이렇게 보이기로 했잖아. 나랑 지금 아까. 이 상태에서 이걸 미분해. 이 상태에서 미분. 왜? 왼쪽은 x, 오른쪽은 x랑 x에 대한 식이긴 한데 모양은 t에 대한 식이잖아. 이 상태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x에 대한 식으로 되돌릴 수 있다. 양변을 뭐하자? 미분하자. 그러면 왼쪽은 f'x가 나와. 자, 오른쪽 미분할 때 주의. x 하기 x에 대한 식.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괜찮아? 뒤에 거 미분. 중간부분 없어지는 거 보이나요? 계획되어 있는 거야. 이 형태의 모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왼쪽이랑 비교하면서 봐봐. 양변을 전개해가지고 xft 마이너스 tft 여기 이 모양이야. tft dt 얘가 fx다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양변을 x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더 써서 xft 인테그랄 근데 뭐부터 a부터 x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tf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양변을 미분 때리는 순간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이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하면 인테그랄이 그대로 남아있고 오케이? 뒤에 거 미분 때리면 x fx가 나와. 요거 미분 때리면 fx만 나오니까. 근데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빼기 x fx가 기다리고 있다. 무조건 사라진다. 남는 게 뭐만 남아? 덩그러니 얘만 남아. 이게 뭐? f 프라임 x로서 남는다. 그리고 얘는 적분이 가능해. 일반적으로 얘가 적분이 불가능하거나 정보가 없으면 4점짜리 문제야. 얘는 적분이 가능해. 하면 되잖아. 0이랑 x 집어넣으면. 그치? 이제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 x 적분하면 t로 바꿔? t 뭐가 됐든 상관없지.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x 0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 이게 뭐다? f 프라임 x의 정체. 오케이. tft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분하면 뭘 얻을 수 있다? fx를 얻을 수 있다. 아,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부정적분 나왔는데요. 적분 상수는 어떻게 하죠? 0은 f0은 0 다시 적분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fx인데 f0은 0이잖아요. 이게 놀랍게도 글씨 한번 어려워 보이죠? 수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이
수투에서 유형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성 요소만 저걸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89번, 93번을 익숙하게 다루려면 있잖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FT 구조나 얘네들이 여기 익스퍼넨셜, 그럼 LN, 유리함수꼴, 루트꼴, 루트 치환꼴, 루트 부정적분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야? 구성 요소를 바꿔서 끼워 넣기만 하면 TFT의 FT 자리에 LN이 들어가도, 익스퍼넨셜이 들어가도, 치환함수꼴이 들어가도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미적분에 와서는 님들의 숙련도가 길러질 때까지 기다려줄 타임이 없다고. 나머지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진짜 연산 진짜 많이 필요해. 익숙해지는. 가끔 이런 구성이 유리함수 같은 게 나오면 나도 가끔 헷갈려. 뭐지?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된다. 모든 방법을 그래서 그냥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래 풀어서 결과를 내는 거야. 자, 그래서 접근성 C가 0이고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뭐야? F 프라임 2분의 파이네. 여기서 끝난 거였구나. 아니야. 좋은 거 했다고 생각해. 여기서 끝나서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fx를 구하고 fx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런 경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숙제는 151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뒤에 한쪽 있어요. 그 뒤에 한쪽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이 유형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합니다.